마그네틱 에너지를 마그네틱 에너지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필드 퀀티티 B와 H를 가지고서 이렇게 2분의 1 BH 그리고 적분하는 거. 또는 이제 H만으로 2분의 1 뮤 H제곱 혹은 B만으로 2분의 1 뮤분의 B제곱. 이게 이제 마그네틱 에너지 덴시티이고 그거를 공간 전체에 대해 적분하면 마그네틱 에너지가 된다. 마그네틱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필드 퀀티티를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덕터 코일이 있고 여기에 전류가 I만큼 흐르는데 인덕턴스가 L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그네틱 에너지가 보려면 2분의 1 L I 제곱이었던 것을 제곱할 거예요. 이것도 이제 주울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태에서 마그네틱 에너지를 구하는데 인덕턴스와 전류를 가지고 구하는 방법. 이렇게 2분의 1 제곱이고, 똑같은 상태에서 마그네틱 필드, 마그네틱 플럭스 덴시티라든지 마그네틱 필드 인텐시티 아니면 둘 다를 가지고 구하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 결과와 이것은 서로 같은 것이죠. 같은 상태에서의 그 마그네틱 에너지를 조건을 달리해서 구하는 거일 뿐이고 결과가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B나 H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WM, 마그네틱 에너지를 구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마그네틱 에너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어떤 코일의 인덕턴스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인덕턴스 구하는 새로운 방법이 하나 생긴 거예요. 자, 인덕턴스를 바로 저식. 그러니까 똑같은 마그네틱 에너지가 WM 저기서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걸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걸 저 방법으로 이걸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인덕턴스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인덕턴스는 2배의 WM 나누기 I 제곱 해서 구할 수가 있다. 인덕턴스 구하는 어찌 보면 좀 쉬운 방법, 어떤 경우에는 또 이것이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쉬운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인덕턴스 구하는 것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보는데, 예전에 한번 예제 중에서 한번 내가 풀어보라고 했던 예제가 있을 거예요. 16 예제. 좀 복잡하고 한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고 복잡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그걸 한번 풀어보라 했던 건데, 뭐냐면 동축 솔로 코엑시얼 케이블. 이 코엑시얼 케이블의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 구하는 게 있었죠. 코엑시얼 케이블 이렇게 생긴 코엑시얼 케이블이라고 하죠. 외부 도체가 원통형으로 있고 내부 도체는 원기둥 모양으로 있고, 이렇게 거기에 전류가 뭐 이렇게 흘러나오고 흘러가고, 이거는 사실 그때도 설명했지만 이렇게 생긴, 예를 들면 이게 반지름이, 내부 도체 반지름이 A고 외부 도체 반지름이 B다.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그 똑같은 반지름 A인 도체 원기둥 모양의 도체가 두 개 있는 이런 것에서 출발해서, 이것은 이제 투 와이어 라인이라고 하죠. 투 와이어 라인 또는
패러럴 와이어 라인이라고 돼요. 패러럴 와이어 라인. 두 개의 전깃줄이 이렇게 두 가닥으로 쭉 있는 거예요. 수많은 전깃줄이 뭐 이렇게 이런 모양 생겼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건 그냥 두고 이쪽에 있는 그 와이어를 예를 들어 망치로 두들긴다기보다 망치로 막 두들겨서 납작하게 편다게 봐. 납작하게 편다. 그래서 그때 이거를 내가 그때 이런 식으로 다 폈네. 펴서 이렇게 납작하게 폈다. 이걸 돌돌돌 말아요. 이렇게 그죠? 납작하게 펴졌다. 납작하게 돌돌돌 말아서 원통 모양으로 했다. 원통 모양으로 해서 이걸 이렇게 반지름이 B가 되게 이렇게 말아주게 되면 지금 이것을 납작하게 만들어서 원통 모양으로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이걸 생각하면 되겠죠. 동축 선로라고 하는 것은, 동축 케이블이라는 것은 이렇게 투 와이어 라인부터 시작해서 한쪽을 납작하게 펴서 평면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걸 다시 돌돌돌돌 말아서 원기둥으로 원통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저게 뒤집어 씌우면 그 뒤집어 씌우는데 이쪽에 있는 원기둥과 축을 일치시켜서 원통의 축과 원기둥의 축을 일치시켜서 축을 엑시스를 일치시켰다 하는 의미로 코엑시스인 그런 라인이다 해갖고 코엑시얼 라인, 그런 코엑시얼 케이블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전류가 흐르는 것을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여기서 보통 이렇게 투와이어 라인 같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오게 되면 여기서 흘러나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전류가 흐르겠죠. 반대일 경우도 있겠고, 그때 여기서 흘러서 여기 고르게 흐르겠죠. 이 단면에 고르게, 여기 단면에 고르게 흐르겠죠. 근데 이것을 얇게 편다면은 그 얇게 펴진 이런 그 종이장 같은 얇게 펴진 여기에 이제 고르게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 고르게 전류가 흐르는 것이 돌돌 말렸으니까 그 고르게 전류가 흐르는 것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여기에 고르게 쭉 전류가 흐르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두께를 무시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는 봉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전류가 흘러나오고, 여기서는 원통을 표면을 통해서 전류가 균일하게 흘러서 저쪽으로 나가는 그런 모양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코엑시얼 케이블, 코엑시얼 라인, 축을 일치시켰다 해서 이제 축을 일치시킨 거죠. 동축, 선, 동축선로라고 말하죠. 코엑시얼 케이블 또는 코엑시얼 웨이브 가이드라고 돼요. 웨이브를 가이드 해준다 해갖고 코엑시얼 웨이브 가이드라고도 하는 그런 구조인데, 이런 구조에서 내부 도체의 내부에도 마그네틱 필드가 생길 수 있고, 내부 도체의 외부에도 마그네틱 필드가 생길 수 있고, 바깥쪽에도 마그네틱 필드가 생길 수 있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바깥쪽에 마그네틱 필드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이건 예제가 아니라 아마도 그 연습 문제 4, 5, 6번 뭐 그중 2, 3, 4, 5, 6번 그중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예제에서는 요 껍데기가 없는 상태만 했던가? 그래서 예제가 2번, 3번 중에 아마 했던 걸 거예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인덕턴스 구해봐라 하는 거죠. 인덕턴스 구해봐라. 자, 그럼 그거 봅시다. 인덕턴스 구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한테 직접 한번 해보라겠는데, 616번 예제를 직접 한번 내가 풀어 보려고 해요, 같이. 그런데 그 예제를 풀어서 인덕턴스를 구하는 것과 이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 동시에 한번 해보려고. 그 예제를 그런 것이 6-20번이네요.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이 예제 6-20번이고, 직접 구하는 것이 6-16번인데 어떤 조건 방법이 더 간편하고 쉬운지 한번 그걸 보도록 합시다. 우선 인덕턴스 구하는 첫 번째 단계는 좌표계 정하는 거죠. 좌표계. 당연히 이제 가운데를 중심축으로 하는 원통형 좌표계를 하면 될 거예요. R, Y, Z 좌표계를 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것이 중심축이 되고, 이게 Z 방향이 되고,
이쪽 도는 방향, 이 방향을 갖다가 파이 방향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중심축에서부터 멀어지는 뭐 이렇게 이런 위치라든지 또는 뭐 여기 이런 위치라든지 여기 이런 위치 이것이 R에 되겠죠. R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알파의 시작하기로 합니다. 두 번째, 전류를 흘린다. 전류 I를 쓴다. 여기 전류 I를 이제 아까 좀 생각을 하다가 이쪽 내부 도체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식으로 흐른다. 그리고 외부 도체에서는 흘러나간다. 이렇게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간다.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할 때 이렇게 되는 거 방향이 이쪽 방향을 잡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플러스 5 방향으로 마그넷 플럭스가 생긴다. 마그넷 플럭스를 한번 구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P 구하기 해야 되는데 마그넷 플럭스 당연히 마그넷 플럭스는 A 파이의 B 파이 좀 여기 있네. 좀 파이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겠죠. 근데 내부와 외부에서 다르게 생길 거예요. 내부에서 결정해. 자, 반지름이 A보다 작고 0보다 큰 이런 경우. 그러니까 내부 도체의 내부. 그 경우를 하기 위해서 이거는 다시 한번 이거를 좀 단면을 다시 그려봅시다. 여기쯤에서 할까요? 단면을 여기다 단면을 좀 크게 그려봤어요.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지금 이제 내부 도체의 어떤 한 점 여기에 마그네틱 플럭스 B가 얼마큼이냐 지금 그걸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잠깐 쳤다 갔다.